이거 얼마나 더 나와야 돼? 거의 마지막입니다. 아, 진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뭐 많기는. 오, 다 진짜 가지고 이거 있지. 하나 조금 더 있어. 하나 더 가져와야 돼. 꽃가게, 진짜. 진짜 꽃가게예요. 꽃가게. 넘쳐.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이 꽃 사러 오셨어. 진짜로? 이게 꽃가게지. 이거 누가 학원이라고 하겠어. 이 정도면 뭐. 안녕하세요, 배짱님들. 오늘 아침에 리갈로 인사드려요. 꽃 예쁘죠? 얘가 엔젤아이스 랜디인데요. 이제 처음 시작으로 이렇게 꽃을 피워요. 제가 먼저 앞전 영상에서 여러 번 비춰는 드렸을 거예요. 다른 아이들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른 아이들은 조금 늦게 피는 것 같아요. 자, 이쪽 보면 오늘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리갈 계열의 제라늄들을 쭉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아이도 지금 꽃이 폈네요. 너무 많고 그래도 제가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요. 얘는 엘레강스 주디스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작년에 한꺼번에 많이 드리고 또 드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삽목을 해서 삽목을 한 것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리갈을 좀 많이 갖게 됐네요. 리갈은 한 3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보통 리갈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왕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뜻이죠. 제라늄의 왕이다 라고 해서 리갈 제라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꽃 크기가 워낙에 크고 많이 피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리갈 제라늄은 한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얘들이 이제 본래 리갈 제라늄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죠. 잎이 커요. 잎이 크고 꽃도 크고 그 꽃 크기가 이제 요 정도 가로 세로 하면 또 활짝 피면 한 5cm에서 7cm 정도가 되고요. 이 모나리자 바이스 같은 경우 좀 더 커요. 작년에 제가 진짜 그 왕 중에서도 왕 아니다, 여왕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지, 그냥 왕이 낫나? 왕중 왕이라고 할까? 아니, 여왕. 그래, 여왕 합시다. 왕국에서 여왕이 최고잖아. 그렇지. 여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얀 꽃이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그렇고 꽃들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 꽃이 곧 피겠네, 얘도. 만개하겠다. 만개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리갈이라고 보통 지칭하고요. 얘들보다 좀 그 잎사귀가 좀 작은 아이들이 있어요. 자, 요런 애들. 좀 작아요. 그리고 여기도 봐도 좀 작은 게 느껴지시죠? 이런 아이들을 이제 우리는 보통 한국에서는 캔디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본래는 센티드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류는 종류를 얘기하고 센티드라고 하는 애들인데 얘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약간의 향이 있어요. 리갈 이 아이들도 향이 있어요. 잎에 있어요. 꽃에 있는 게 아니라. 만져보고 하면 약간 허브 향이 나요. 허브향. 요거 좀 달콤한 향이 나죠. 근데 종류별로도 조금씩 향이 다 달라요. 똑같다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그 향이 이 캔디류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강하게 나죠. 이 아이들. 그래서 허브 향이 강해서 요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 아이들이 피우는 아이가 요 정도 사이즈의 꽃이 핍니다. 요 정도. 그래서 꽃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꽃 사이즈가 차이가 있어요. 요거 조이숙님이 주신 아이거든요. 얘도 캔디류예요. 얘가 캔디보라라고 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캔디류, 센티드류인데 요렇게 차이가 있어요. 꽃 크기도 작고 잎 크기도 작은. 근데 작다라고 보기보단 중간 사이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얘들보다 더 작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얘가 누구냐면 엔젤류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에요. 요렇게 작은 아이들이 이제 엔젤류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인데 얘 이름은 엔젤아이스 모닝. 얼마 전에 제가 이 아이를 분갈이를 했죠. 그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아이가 엔젤류거든요. 그 엔젤아이스 모닝. 그래서 엔젤 이름이 붙은 아이들은 다 보면은 엔젤류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이들을 이쪽으로 좀 모아놔 봤어요. 얘도 엔젤류에 들어가는 아이죠. 얘도 엔젤류에 들어가는 아이. 얘 이름은 엔젤아이스 비올라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잎들이 보면은 다 작아요. 자, 얘보다 훨씬 작죠. 잎이 엔젤 아이들은 작은 게 보여지시죠? 이쪽 왼쪽은 캔디류 아이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3개를 직접적으로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대표적인 아이들을 뽑았습니다. 일단 꽃도 피고 다 한 아이들이에요. 주디스고요. 엘레강스 주디스, 그 다음에 엔젤아이스 앤디, 그 다음에 얘는 엔젤아이스 모닝이에요. 근데
엔젤아이스 랜디가 제가 보기엔 이름이 조금 잘못 지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센티드류인데 이 아이를 이렇게 했던가 아니면 제가 영양제를 너무 많이 줘서 팍팍 커가지고 이렇게 됐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크기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한눈에 확 들어오시죠. 리갈이고 그 다음에 캔디류고 이 아이가 엔젤류입니다. 리갈, 캔디, 엔젤류 이렇게 딱 보면은 아 리갈 제라늄 종류 안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한눈에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거 꽃핀 거 보고 어떤 분이 우리 애는 꽃이 하나도 안 폈어요, 꽃대도 안 올라왔어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도 이렇잖아요. 저도 지금 보면은 안 올라온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의도적으로 안 올린 경우예요. 사실은 꽃대가 올라온 부분을 제가 계속 순짓기를 해주거든요. 순짓기를 해주면 한 가지를 잘라내면 거기서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키우려고 하고요. 제가 4월 달쯤에 저희 배짱님들을 한번 만나뵐까 하는데 그때쯤 만개를 한 모습을 만들려고 하면은 지금은 꽃이 피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순짓기를 해서 이렇게 지금 가지수를 늘려놓고 제가 또 가운데 또 한번 순짓기를 한 자국이에요. 순짓기를 하면은 요렇게 새순이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0일이 걸리고요. 요 상태에서 다시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꽃이 피는 데까지 30일이 또 걸려요. 그러니까 총 여기 이렇게 해서 순짓기 해주고 이렇게 꽃이 피는 데까지 총 50일이 걸리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2월 17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순짓기를 여기를 지금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지금 딱 해버리면 이 순짓기 이후에 4월 10일 그러니까 4월 10일 이후에 만나뵈면 여기 꽃이 만개한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네요. 또 하나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날씨가 좀 쌀쌀해요. 아침에 나왔을 때가 한 3도에서 4도 정도 됐었고 지금은 7.4도 정도 되거든요. 시간이 지금 한 11시 정도 됐죠? 10시? 10시 10분. 10시 10분에 4도 정도 됐고 낮에는 아마 10도 조금 올라갈 거예요. 제가 이 아이들을 지금 이렇게 꺼내 놓는 건 저온 처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꽃대가 형성이 되려고 하면 저온으로 한 10도 근처에 10도보다 좀 밑에도 상관이 없고요. 해서 20일 정도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아이들 성장하고 지금 수는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꽃대 올리고 하는 데서 20일 정도 돼야 되니까 야외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리갈 제라늄을 키울 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하나는 꽃을 풍성하게 보려고 생각을 하면 순짓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순짓기를 한 다음에 이제 순이 올라와서 하는 동안에 한 5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10도에서 한 20일 정도를 더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이 돼야지만 풍성한 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순짓기 지금 하시면 조금 더 늦게 한 4월달 5월달쯤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순짓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온에서 아이들을 좀 놔둬야 되니까 베란다 바깥쪽 있죠, 조금 더 추운 쪽에다가 아이들을 놓고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지금 사실 두 가지 목적으로 여길 내봤어요. 어떤 거냐면 저온 처리도 첫 번째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온실가루이 때문에 제가 올해 온실가루이 때문에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 지금 하나 붙어 있다. 그런데 얘 죽은 애예요. 죽었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확실히 얘들이 활동을 멈추더라고요. 얼어 죽은 거네. 얼어 죽은 거죠. 이제 더 이상 부화를 할 수가 없는. 여기 붙어 있다. 여기 붙어 있다. 징그러워. 죽었어요. 근데 죽은 애들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안 날아가잖아. 안 날아가잖아. 추워서 얼어서 죽은 거예요. 이게 다. 이제는 이제 거의 끄트머리에 와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 여기도 알 까놓은 거예요. 이제 이 알들이 이제 부화를 못 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제가 올해 실내에서 온실가루이를 잡으려고 별의별 짓들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약도 치고. 맨날 뭘 이렇게 뿌려? 그러게, 내 약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리무진이라는 애 뿌리고 있어요. 아, 나 진짜 빡쳐가지고. 왜 저기 흰가루병? 아니야, 흰가루병 아니고 온실가루이. 온실가루? 여기 지금 내가 약을 아까부터 치고 있어가지고 이 자식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하얀 애들 날아다닌다고 내가 얘기했었잖아. 생각나니? 온실가루 이야, 이름이. 이 종류인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미과인데 얘가 북아메리카에서 온 애래.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참 멀리도 왔는데 이게 본래는 이제 한때는 잡혔었대. 그런데 이제 농작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넘어서 온 거야. 전염된 거네. 그렇지. 근데 이제 얘가 본래는 여기 리갈 제라늄에 있는 애는 아니었는데 이게 그 뭐야 국화, 딸기, 뭐 선인장, 특히 참외를 그렇게 좋아한대 얘가. 그래가지고 온실 안쪽에서 그렇게 난리를 친다는 거야. 그 약도 많이 치고 하는데 내가 유튜브 찾아보니까 많이들 노력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가 보더라고. 안 죽어? 잘 안 죽어. 아이고. 내가 정말 많이 했는데도 안 죽더라고. 근데 얘가 안 죽는 이유가 뭐냐면 날아다니는 놈들이 이 약을 치면 죽는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게 알하고 성충이지. 날아다니는 건 성충이지. 근데 알이 또 그렇게 또 금방금방 해.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보통 암컷이 수명이 18일에서 30일이 되는데 얘가 하루에 보통 8개씩 알을 낳는데. 와. 그것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이제 새로 나오는 이 맨 위쪽에 있지. 여기도 지금 붙어 있잖아. 이거 붙어 있잖아. 이게. 이게 이제 이게 알 낳고 있는 거야. 이게 그냥 아작을 내버려야지 그냥.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알 붙어 있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알이 하얗게 이게 알이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8개씩 나가지고 한 150개, 300개 정도 낳고 죽는데 암컷이. 와. 근데 그 300개 정도 애들이 또 생기고 계속 그러는 거야. 이게 온실에서만 이게 따뜻한 데서 발생을 하는 것 같거든. 야외에서는 안 그러는데 닫힌 공간에서. 그래서 이름이 온실 가루인 것 같아. 내가 정말 미친 듯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얘가 거기서 묻어서 들어왔다니까. 우리 예뻤던 거 그거 뭐였더라? 겹페추니아. 겹페추니아에 묻어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다글다글 붙어있더니 지금 이걸 갖다 옮겨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나 아주 속상해 죽겠다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러 서둘러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추운 데 있으면 좀 덜 할 것 같아. 근데 확실히 좀 덜해지기는 했어. 근데 이게 뭐 잎사귀를 갉아먹어? 아니 사실은 어떤 해를 끼치는 것 같진 않아. 해를 끼치는 거지는 않는데 벌레가 다닌다는 게 기분이 나쁘잖아. 좀 징그럽긴 해. 아무튼 다 잡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온실가루에 내가 정말 근데 리무진만 쓴 게 아니라 내가 한 3가지 종류 코난도 써보고 비카드도 써보고 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 이게 마지막. 근데 이름이 예쁘다. 리무진 타고 싶지? 좋다. 이거 평생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지? 한번 타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남자들의 로망이지 뭐. 여기까지.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쓴 방법이 좀 통한 것 같아요. 아까도 보면은 이제 요 뒤에 붙어있던 온실가루 애들이 죽은 게 보이고요. 이게 약으로 될 게 아니라 온도로 해서 얘들을 전부 다 얼려 죽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리갈 제라늄을 키우면서 제가 이런 벌레가 있구나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주. 질문이 있는데. 네, 질문하세요. 숨죽기가 20일이고 꽃 피는데 30일. 그럼 총 50일이 걸린다는 거잖아. 그렇죠. 와, 50일 동안에 긴 시간을 기다려야 꽃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죠? 와. 그게 꽃이 항상 금방 피면 좋지만 우리는 보통 화원에서 좀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화원에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맙지. 우리는 그 비용을 몇천 원으로 쓰는 건데 내 손으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자, 내 손으로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애가 이제 이 삽목 하나거든요. 초보자들은 이거 숨죽기 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아? 숨짓기 하는 방법? 뭐 이게 손 따야 되는데 그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따야 돼? 그래. 네. 맞다. 그거를 소개를 안 해드렸네. 청바지 왕자님 오늘 밥값 했어요. 아니 저도 만약에 이거 제가 초보자잖아요. 이거 어떻게 따야 되는지. 자, 여기 대표적으로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요. 얘는 꽃대예요. 자, 그냥 봐도 꽃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꽃대가 올라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되면 그 옆에를 보면 잎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연두색. 잎이? 예, 요게 잎이에요. 요거를 안에서 이렇게 똑 따주시면 꽃은 꽃대로 보고 순은 2개가 올라와요. 가장 모범적인 사례. 모범적인 사례.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앵간히 순짓기를 다 해놔서 지금 찾기가 그럴 텐데 잠깐만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순만 있죠. 꽃대가 없이. 그렇네. 여기는 있죠. 이런 상황이면 여기 가운데를 또 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네.
거기보다 이제 조금 더 과감하게 자를 수도 있어요. 가령. 자, 여기에서도 이제 더 순을 한다. 이렇게 커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진짜 크죠? 이런 경우도 그냥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딱 따주는 거예요. 요게 순짓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마르면서 거기에서 또 올라오는 거죠. 올라온다고? 네, 그래서 이제 꽃이 지고 이제 꽃을 한번 따면 무조건 20일 걸린다고? 아, 저기 50일이 걸리는 50일 거예요. 네, 50일이 걸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렇게 생긴 경우에 즉 얘는 꽃이 졌잖아요. 그럼 꽃대만 할 게 아니라 여기를 아예 똑 따주는 거예요. 여기 안쪽을 가운데를 잡고 너무 쬐끔해서 그죠? 요 가운데를 여기를 보면은 꽃이랑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똑 따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가 올라올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도 잡아주고, 그러니까 가지수는 어쨌든 일단 잘려나간 곳에서는 얘가 더 살으려고 2개, 3개를 올려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요 가운데를 한 번 더 따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따주면 여기서 또 올라와요. 네, 그렇게 해서 올려주고. 신기하네. 몇 번 해보면 금방 또 선수되는 거라서 이렇게 해서 해주면 이렇게 순들이 더 많아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꽃대가 올라오는 거죠. 얘는 여기도 지금 얘가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서 아까 자른 데예요. 네,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리고 나서 처음 알았어요. 아, 처음 알았어요. 이제 봄이 오는 게 하루하루 느껴지고요. 너무 좋네요. 봄에 이 약간 찬 기운이 기분을 좋게 하네요. 그러게요. 자, 율마들도 잘 있고요. 오늘 하루도 재밌는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내일 또 옵니다. 그게 진짜 궁금했거든.